안녕하세요. 노바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6월 달 미국 고용 통계에 관한 보고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7월 2일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슬라의 딜리버리 차량 대수가 공개됐습니다. 원래 7월 1일 날 발표될 줄 알았는데 하루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짜로 발표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고용률을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업자 숫자가 제법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고용된 숫자 역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S&P 500 같은 경우 이런 예상보다 나은 일자리 보고 이후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일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노동통계국에 따르면요, 85만 개 일자리가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예상은요, 한 70만 정도 예상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온 거죠. 뭐 그렇다고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경제가 탄탄하게 앞으로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달에는 좋지 않은 숫자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뭐 연준의 어떤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뭐 그 정도로 훌륭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연준의 어떤 관점을 바꾸기에는 힘들다. 즉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더 빠르게 가속화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한 마음은 좀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동력 부족 뭐 계속 말을 해왔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쏙 들어가게 생긴 거죠. 물론 연속해서 7월 달 통계도 이제 다음 달에 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몇 가지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관점이 참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 측에서 일하는 노동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상당히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상당히 "훌륭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뭐 정부 측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은 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야권에서는 좀 달갑지 않게 보고 있죠. 예를 들자면 여전히 9.5 밀리언의 아메리칸들이 unemployed 상태다. 즉 실업자다라고 했고 대부분이 이 여자 그리고 블랙, 히스패닉이다. 그리고 라티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인제 아시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통계를 열어서 보니깐 그랬습니다. 이분도 인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분은 인제 특별히 이 어덜트 블랙이 상당히 좀 심각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2020년 이 연도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부의 축적을 엄청나게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바로 에퀴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에퀴리 시장이란 뭔가요? 예,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 상품 펀드라든지 또 연금이라든지 401k, 로스 IRA 뭐 이런 거 그리고 주식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까지 합세하면서 미국인 대다수가 엄청난 수입의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에 그런 수입을 올리지 못하셨다 하신 분들, 특히 미국에 계셨는데 조금 약간 불안함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이 중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우먼, 블랙, 히스패닉, 라티노 혹은 에이시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인제 스테이트먼트를 쭉 보니깐요. 여기를 인제 우리가 좀 봐야겠죠. 6월 달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해서 하여튼 여전히 실업률은 페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페드의 어떤 그 기대치 거기까지 완전히 간 것은 아니죠. 하지만
unemployment rate를 이제 살펴보면요. 여전히 이 취약계층이 있음을 알게 높은 숫자들을 보시면요. 9.9, 뭐 10.2, 9.2 이런 숫자들이 이제 눈에 띄실 거예요. 여기 7.0도 보이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거죠. 지금 뭐 한 5 정도 혹은 4 얼마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가 봤더니 역시나입니다. 블랙이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이 숫자들이 여전히 이제 좋지 않음을 여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 역시 잡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어른도 잡을 못 구하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이 어디냐?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2020년도 그랬고 2021년도 그랬고 취약계층,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의 수입 증가는 요원한 일인 것 같고, 자,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고용이 늘어난 곳이 어디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봐야겠죠. 그래서 5월 달, 6월 달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 6월 달뿐만 아니라 4월 달까지도 이제 쫙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숫자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숫자들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306, 343. 고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뭔가 여전히 이겁니다. 레저 앤 허스피탈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레저 앤 허스피탈리티를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여전히 계속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한 이 정도 숫자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전체 서비스 섹터 내 중에서는 레저 앤 허스피탈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역시 호텔이라든지 또 항공이라든지 또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 쪽에 좀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2 분기, 3 분기 연속해서 바빠질 것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가에도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죠. 사실 테슬라가 오늘 트윗을 날렸습니다. 새벽에 날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세컨 쿼터 딜리버리, 프로덕션과 딜리버리를 이제 발표했는데 20만 대를 딜리버리 했음을 얘기를 했어요. 20만 부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날렸고요. 이제 그 웹사이트에 가서 이제 테슬라 웹사이트에 가서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보낸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시 도지코인을 펌핑하는데 그전에 바로 동시에 이 트윗을 날립니다. 아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동시에 날린 거 보니까. Congrats Tesla team on over 200,000 car built and delivery in Q2. 그래서 사실 테슬라의 IR 팀보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없어요. 이분은 잠도 없어서 일찍 일어나셔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날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도지코인 관련해서는 좀 안 날렸으면 하는데 계속해서 날리고 있군요.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20만 불 했다라고 프라우드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델 S하고 X가요. 프로덕션이 2,340대인데 딜리버리는 1,89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리스하는 게 한 18%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델 3하고 Y도 프로덕션은 200,000 4,081대를 했고요. 딜리버리는 190 9,360대를 했습니다. 역시 리스는 7% 정도라고 했는데요. 토탈은 그래서 20만 6,421 그리고 20만 1,250대 그리고 7%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어닝 발표할 때 수정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뭐 0.5% 정도의 오차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 보면은 중국에서 생산한 게 얼마고 중국에서 딜리버리한 게 얼마인지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나오려면
중국 통계를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며칠 후면 중국에 대한 통계가 자세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인제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5월 달에 인제 트윗이 나온 겁니다. 5월 달에 인제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테슬라의 어떤 설계 구조가 바뀐 것을 인제 지적을 한 거예요, 모델 Y 같은 경우. 그리고 "가격은 얘네들이 올렸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인제 일론 머스크가 인제 답장을 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즉 구조 변경을 했다는 거죠. 예, 디자인상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인제 뭐 뒤에도 인제 설명이 되겠지만 메이저 서플라이 체인 프라이스 프레셔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리고 가격은 올리고 지금 뭔가 구조 변경을 해서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그 파트들이 어느 정도 유실이 된 상황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뭐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테슬라로서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고요. 많은 회사들 역시 지금 구조 변경이라든지 파트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코스트를 지금 낮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서 코스트를 낮추는 일을 계속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도 하지 않나, 그런 점 유추해 봅니다. 테슬라가 인제 딜리버를 했으니깐요. 언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헤드라인을 한번 좀 뽑아 봤는데요. 예, 동일합니다. 20만 대 얘기했고 뭐 이런 그 우호적으로 테슬라를 바라보는 데는 좀 숫자를 정확하게 인제 쓰려고 노력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로이터 같은 경우도 인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역시 칩 쇼리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어느 회사나 지금 현재 동일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그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요. 그 "실적이 인상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예상한 대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월스트리트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숫자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쪼끔 낮게 나온 거죠. 그렇지만 뭐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고요. 5 월, 6 월의 성장세를 유럽과 중국에서 찾아보려고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웨드부시 같은 경우요. 그런데 생산량이 인제 한 10,000대 정도 앞서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좋게 보기는 하는데요. 최근에 약간 조정을 했죠. 타겟 프라이스를 한 $900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인제 여전히 이 1,000불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그리고 몇 분기에 걸쳐서 "심각한 투자자의 관심을 요구한다."라고 했어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EV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나요? 럭셔리에서 지금 이제 대중화로 넘어가는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어제도 잠깐 보셨지만 닛산 리프 같은 경우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그리고 볼트도 300% 이상 세일즈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대중화가 박차가 강해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인제 움직이는 주가를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뭐 거의 한 700 불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인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변화를 인제 보면은 여전히 900불 정도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인제 다시 한번 인제 비교표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델 SX 이렇게 따로 하고 모델 3 Y 이런 식으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플라드 관련해서 딜리버리 데이 행사도 했잖아요. 그러면 플레드에 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 S에 뭉뚱그려서 아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판매 대수를 좀 감추고 있다. 그래서 플레드 같은 경우 이게 인제 궁금한 건데 인제 고사양 그리고 럭셔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싹 빼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따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날려서 "그러한 얘기를 좀 해 주면 어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기대하는 바가 쪼끔 있는데요. 플레이드에 관한 기대보다는 사실 그 인도에 관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인제 진출하는 얘기를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닝 발표할 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제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중국보다는 아마 인도가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국제 시장에 진출하는 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현재 좋지 않죠.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얼마든지 긴장 상태가 일어날 때마다 테슬라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다른 매뉴팩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해서 공장을 세운 회사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더군다나 인도의 인구가 엄청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볼 때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 더 크게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의 전기차 시장을 보고서 테슬라가 대중적인 모델을 내놓으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충분히 900불 넘을 수 있고 테슬라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 어제 라방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불타는 테슬라가 보이실 거예요. 예, 플레드입니다. 플레드가 지금 이런 250대 중에 한 대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50대 중에 한 대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고 또 두 가지 로펌이 붙었어요. 예, 일반 로펌 하나가 붙었고요. 아마 차 사고 관련 로펌일 겁니다. 이분이 이제 아마 그 사람 같은데요. 또 하나는 애틀랜틱 디펜더라는 데서 같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왜냐면 이 로펌 애틀랜틱 디펜더라는 로펌에서 달라붙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250분의 1이라고 치면 너무나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인제 테슬라 관련해서 여러 채널을 인제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인제 "왜 테슬라는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대응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요.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PR 부서를요. 예, 테슬라는 없애버렸어요. 언제? 2년 전에 없애버렸습니다. 2년 전에. 여러분 이 사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 부서가 하긴 하는데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던 PR 부서를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인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PR 팀에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하는데 한 번 잘못된 어떤 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그 이후로 아예 이 디파트먼트를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해 주는 사람이 없고 대변인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일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리걸 디파트먼트에서 테슬라의 리걸 디파트먼트이죠. 거기서 이사 중에 한 사람이 엘이라는 사람, 엘 프레스콧이라는 사람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난 사람이 또 엘 프레스콧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린 밀러라는 사람도 떠났고요. 그리고 또 제롬 괸린이라는 사람도 최근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창업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이렇게 떠남으로 해서 테슬라의 내부적으로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경영진도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에 관한 그 기록을 이제 정부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죠. 지금 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호사다마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테슬라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기존에 계속 투자하시던 분들은 홀드해도 되겠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 주가의 흐름이 매우 불안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